요즘 물가도 너무 오르고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지금 부동산을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지금 구매하려는 지역에 실거래액 대비 낮은 가격에 매입이 가능한 아파트가 있어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데 구매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셔야 되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실거주를 목적을 둘 건지 혹은 투자의 목적을 두고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판별하셔서 문의하셔야 됩니다. 알고서 내가 투자 안 하는 거랑 모르고 안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부동산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요즘은 고강도 부동산 정책과 대책 때문에 변화되는 시점에 있는 현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후속으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들이 난무하고 쏟아지고 있어서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1주택이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고강도 대책으로 인해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첫 번째 원칙,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버리지, 즉 내 돈은 조금만 투자하고 최대의 수익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투자 원칙을 정부 규제로 인해 충분하게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시점이죠. 즉 취득세 중과로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하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리고 고강도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묶고 조정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자기 자본금 지출이 과도해졌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부동산 투자 1억을 투자하고 임장하고 입찰가 선정하고 명도하고 인테리어 후 매도 후에 순수익이 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럴 바에는 시간과 돈을 절약해 줄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통해 세금 없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걸 선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투자 대비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을 잃지 않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좀 어렵지만 내 돈을 지키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투자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펀드, ELS, 주식 같은 경우 실제 저희가 생존하는데 없어도 큰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생존과 투자를 공존할 수가 있어요. 즉 거주의 해결과 투자를 같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부동산을 구매한다는 것은 이 건축물이 깔고 앉아있는 이 토지를 구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희소성을 갖기에 보다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면서 부동산이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을 못 사는 이유는 현재 가격 대비 저렴하게 매입하려다 보니까 부동산을 매수 못하고 관망만 하면서 1년, 2년씩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는 3개월 전에 A라는 아파트를 3억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은 3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보다는 좀 싸게 사고 싶거나 혹은 동일한 가격에 사고 싶어서 관망하면서 실거래가를 계속 보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3개월 혹은 6개월 1년씩 기다리게 되죠. 그 사이에 부동산은 3억은커녕 3억 2천 주고도 못 살 정도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가격 때문에 결국에는 못 사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사지 못한 이유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막 전가합니다. 자, 이처럼 그냥 부동산이 떨어지기만 기다리시면 안 되고 매입하려는 주택 주변에 수요와 공급량을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 부동산이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만약 매입을 원하는 지역에 향후 3년 동안 공급량이 높지 않다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향후 공급량이 증가된다면 부동산의 하락 시점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 본인이 실거주의 목적
혹은 내 집 마련의 목적이라면 일반 매매를 통해 저렴한 부동산을 기다리기보단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내가 쓰는 입찰가가 매입가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매입하는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주식은 하락장에 반등할 기점에 매입을 하여 일정의 수입을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만 아파트나 빌라는 실거주의 목적도 담고 있기 때문에 매도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확정 지을 수가 어렵습니다. 특히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5에서 10년 정도를 거주를 하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 보면 1,000만원 싸게 샀네, 2천만원 싸게 샀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10년 쭉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소유를 했냐 안 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결국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팔았다 샀다 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경매 투자로 인해 큰 수익을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장기적으로 보유한 부동산들로 인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2년 동안 총 3건의 부동산을 매입과 매도를 통해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매도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 현재에는 매입 가격보다 5천만 원 이상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많이들 착각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3천만 원 이하로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겠어?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경매는 몇 억씩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동산 투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시도조차,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고 관망하게 됩니다. 자, 서울 중심지를 제외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보게 되면 소자본으로도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작은 종잣돈으로 소유를 하면서 그것을 굴려서 큰 눈덩이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hen 내 돈도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럼 이 정도는 이해하고 소자본으로 물건을 막 이렇게 검색하시다 보면 내 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은 너무 언덕이고 지하고 노후돼서 사람이 안 살 것 같은데, 혹은 매도가 안 될 것 같은데, 임차인 구성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또다시 현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어떠한 부동산도 사람은 다 삽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보셨죠? 산에도 사람은 살아요. 임대가 맞춰지고 안 맞춰지는 것이랑 매도가 되고 안 되고는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매력적인 가격에 매입을 했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실제로 임차인들의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가격으로 매물을 내놔서 임대인, 임차인, 매수자, 매도자 둘 다 만족하는 그런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 투자는 몰라도 됩니다. 돈 걱정 없이 자유로운 삶의 꿈을 꾸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일하지 않은 시간, 밥 먹을 때나 영화 볼 때나 여행 갈 때나 심지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나 대신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조기 교육 때부터 부동산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부동산의 시야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들어가게 되며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주고 열심히 일하여 은퇴 후 모인 자산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죠. 하지만 우리는 투자 및 재테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은퇴 후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이어가야 되는 현실이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제와 다르지 않는 오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모르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 전세금이나 임대 보증금, 적정 임대료 등을 알 수 없어서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나의 돈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항목이죠. 하루빨리 이것을 깨닫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